한국이 아닌 외국, 태국에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내 나라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닥치게 됩니다. 태국 법률이 어떤지도 모르고 언어 문제로 자기 변호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이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거나 잠시 여행을 오더라도 갑자기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놈이죠. 작거나 크거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 사건 사고에 빠지게 되면 한국 법률과 환경이 너무 달라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교도소 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태국과 한국의 교도소를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한국 교도소는 호텔 이상의 수준이 될 겁니다. 이 나라 무지하게 더운 나라인데도요,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2배, 3배로 넘치게 수용해서 심지어는 모로 누울 공간조차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마약 범죄로 체포되어 약 3주 20여일을 구치소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태국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범죄 중 하나가 마약 관련 범죄입니다.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 손쉽게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하지만 마약에 대한 형량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체포되게 되면은 단순 마약 복용이 아니라 마약 판매죄로 간주됩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포지한 마약이 300mg, 아주 소량입니다. 300mg 이상만 발견되어도 판매 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폰 1g, 보통 태국에서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는 양인데요, 능찌라고 합니다. 한 번 판매하는 양이 1g인데 이 능찌를 사면 2번에서 3-4번을 따가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해서 한 번 사용하더라도 300ml 이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짬나이라고 해서 판매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옆으로 다시 새 나갔는데요. 자, 어렵고 힘들게 그 친구를 보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녁에 그 가족들과 함께 구치소 앞에서 만나서 간만에 세상빛을 보는 친구니까 밥 먹으러 갈까? 뭐 하고 싶으냐 물었죠. 침대에 편하게 눕고 싶어요. 이 말이 첫말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환경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몸에는 피부병이 생길 정도였고요. 우선 편하고 눕고 싶은 게 제일 하고 싶었다는 거죠. 태국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문제를 말하려다가 이쪽 저쪽 자꾸 다른 길로 빠집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약 20대 초반인 젊은 친구로 기억합니다. 태국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로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술을 마시죠. 게다가 안주 삼아 마약도 함께. 여자 2, 게이 남자 1명. 그렇게 4명이 함께 앉아 즐겁게 술을 마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여자들이 하는 말이 제게 약을 먹이고 경찰에게 체포되게 해서 돈을 뜯어내자 하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3명이 작당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찔러버렸어요. 피해자는 10수군데 부엌칼로 인한 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태국인들이 자신을 세팅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먼저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약 범죄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듣기에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가해자는 한국인, 우리 동포입니다. 게다가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 단계에서도 판사를 살짝 헷갈리게 해서 좋은 형량을 받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고 그랬구나 하고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좋은 작가는 약간의 모티브만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립니다. 담당 태국 경찰관 앞에서 사건 조서를 꾸미는 시간. 태국 형사소송법상 보석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당연히 도주 우려가 없어야 하고요. 주거지 분명, 재판상 유죄 무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태국 법원이 외국인에게 보석을 허락할 때는 태국인에 비해서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기 나라 아니니까 당연히 주거지가 불분명합니다. 자기 나라 아니니까 당연히 도주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불리한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보석 신청 시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판사가 보기에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떨까요? 조서 작성 시에 통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을 통역해서 전달하는 수준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경찰이 신문하는 요소를 잘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유능한 태국 변호사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국말을 모르니까. 하여간 조서를 마음먹은 대로 잘 작성하고 보석 신청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은 보석금을 태국인보다 많이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걸 테죠. 태국인의 1.5배 이상, 태국인이 40만 바트에 가능한 사건이라면 외국인은 60만 바트 이상을 보석금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림을 그렸으니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사실 저도 쭉 소식을 몰랐는데 이 친구 피해자와 합의해서 운 좋게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물론 그 친구 아버지는 상당한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아주 어렵게 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목조목 문제점을 찾아서 조서를 작성해 나간 덕분에 쉽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됩니다. 오래전에 30대 여자분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태국 매장에서 돈을 내는 걸 깜빡하고 나오다가 체포되었어요. 약 2,000바트 남짓 돈 내는 걸 깜빡했답니다. 소액인데도 경찰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나온 상태라더군요. 소액이니까 보석은 아주 쉽습니다. 깜빡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백화점 매장에 있는 마켓을 좀 아는데 깜빡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1심 재판에서 한 달 실형이 떨어졌답니다. 보통 태국인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에요. 근데 외국인에게는 조금 더 많이 세게 때리는 편입니다. 1심 실형이 나오고 보석으로 나왔는데 의뢰한 로펌, 사실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엔 이름만 로펌이지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 로펌에서 잘 마무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찜찜해서 다시 우리 로펌을 찾았다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심 판결 후에 30일이 이미 경과됐습니다. 급히 사건 번호를 주고 태국 변호사한테 사건에 대한 확인을 시켰죠. 결론은 재판은 이미 종료, 항소할 기회는 없어져 버린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후 30일 이전에 법원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건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1심 판결, 30일 실형이라는 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항소 기회는 없어지는 거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라진 겁니다. 살려주세요. 저 태국 교도소 가면 죽어요. 못 살아요. 어쩝니까? 법률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하고는 사무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하고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이 여자분 상담실에 엎드려 여전히 울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면서요. 좀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법으로 안 되면 길을 찾아 해결한다. 이게 제가 로펌을 시작할 때 모토로 삼은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그분 한국으로 잘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 아주 크게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태국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초기에 일이 발생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구독, 알람 눌러주면 내 삶아 안 움직이는다.